안녕하세요. 실전 부동산 고고 진행의 김우현입니다. 강남의 중심이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강남역 일대를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이 무게중심이 강남역에서 삼성역 일대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역 일대 현재 억소리가 아니라 이 조소리 나는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국제그룹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물론이고요. KTX와 GTX 교통개발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삼성동 자체의 레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고와 함께 하시는 50분 후회하시지 않게 알찬 정보 가득 준비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는 방법,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 서울전화 02-2077-6358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님께 시장 이슈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서울의 강남권이 지금 많이 들썩이고 있죠. 예, 지금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비롯해서 현대자동차 GBC까지 그 지구 단위 계획안이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갈 건데요. 특히 또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계획안이 완전히 승인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영동대로 지하 사업은 교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통합체계 효율화법에 따라서 이 행정 절차가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GBC와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거의 동시간대에 착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착공 단계에서 삼성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은 뭐 부동산에 뭐 얄팍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동감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현대자동차 GBC가 앞으로의 어떤 생산 유발 효과, 그다음에 고용 창출에 관련된 부분과 그다음에 제2롯데월드 이미 완공이 됐죠. 2016년에 완공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메모드급 그런 사업들인데 마천루죠. 제2롯데월드가 현재 우리나라 가장 높은 빌딩인데 555m, 이제는 569m 가장 높은 빌딩이 랜드마크가 이제 바뀌게 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마천루 건물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잠실동 제2롯데월드,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에서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됐고 이런 모양으로 이제 조감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05층, 123층인데 현대자동차 GBC가 높이로는 569m, 롯데월드는 555m 해서 14m가 더 높죠. 그래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 이제 현대자동차 GB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실동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부지 면적이 87,182평입니다. 약 26,000평 가량 되죠. 자,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는 79,342평, 약 28,000평 정도, 24,000평 정도. 부지는 잠실동 롯데월드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틀린 부분이 뭐냐면 건폐율과 용적률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건폐율 41.83%고요. 여기는 또 건폐율 48.54%.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용적률이 573.24%가 롯데월드인데 현대자동차 GBC는 799.13%입니다. 이 강남권의 그 상업지역의 상한이 800%입니다. 그래서 거의 800%를 거의 다 찾아먹은 그런 형국인데 그래서 높이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인허가 기간이 지금 제2롯데월드 같은 게 22년이 흘렀습니다. 1987년에 이제 사업 계획이 나와서 인허가 절차를 받는 과정에 항공의 이제 그런 안전, 국방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허가가 안 났었죠. 그러다가 친기업 모드로 진행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허가가 나서 진행을 했는데 건설 비용이 2조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는 건설 비용이 3조 7천억 원이죠. 현재의 이런 건설 자재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래서 3조 7천억 원이 들어가고요. 높이가 더 높기 때문에
연면적 자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시면 연면적이 92만 8,887제곱미터고 제1롯데월드는 80만 7,508제곱미터, 그리고 메인 타워가 32만 8,351제곱미터인데 삼성동은 56만 611제곱미터. 그래서 연면적이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개의 건물 자체에 메인 타워가 있고 5개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비슷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생산 유발 효과, 경제 효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실동 제1롯데월드는 생산 유발 효과가 건설 인허가 기간 중에 발생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조 원입니다. 고용 창출 효과는 약 4만 명인데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는 약 12조 5천억 원, 그리고 약 8만 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가 인허가 기간에 나온다는 얘기죠. 준공 후에 20년간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7조 원가량 발생이 됩니다. 잠실 제1롯데월드는. 그래서 약 20년이 지나게 되면 약 147조가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삼성동은 더 많습니다. 연간 약 12조 7천억. 그래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약 265조 정도 생산 유발 효과가 나오고, 특히 고용 창출이 더 많죠. 왜냐하면 롯데월드 자체는 거기에 호텔이나 어떤 문화시설, 그리고 오피스 이런 형식이지만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는 기업 자체가 이전을 합니다. 거기에 또 마이스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 그리고 어떤 협력업체, 신사업, 자동차에 관련된 신사업, 벤처기업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이 지역의 직장인들은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롯데월드보다도 더 많이 발생이 되고요. 거기에 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또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경제 효과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관광 수입, 관광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 오피스와 그 다음에 전망대에 의해서 어떤 쇼핑몰에 의해서 관광 수익이 발생이 되는데, 지금 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호텔, 특급 호텔, 그리고 이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뭐 이런, 그리고 대형 쇼핑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또 롯데월드의 유원시설, 놀이시설이 또 있죠. 연계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에 관련된 수익 자체가 많고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오시는 분들이 약 73.4% 정도 됩니다. 그중에 21.1%가 제1롯데월드를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150만 명이 롯데월드를 방문을 하는데, 그중에 약 100만 명 정도는 또 롯데월드 놀이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250만 명의 연간 관광 수입이 3천억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동도 역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삼성동 현대자동차 GBC를 관광을 하고 바로 제1롯데월드까지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지가나 이런 부분이, 물론 강남 가격에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진앙지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였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착공 단계, 그리고 또 진행 단계, 완공 단계,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높아졌죠. 그래도 서울 강남 지역에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슈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표님과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열어볼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분당선 2호선이 지나가는 선능역에서 도보 7분, 2018년 3월 준공됐고요. 층수는 5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예상가는 3,500만 원입니다.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대표님, 떠오르는 호재가 많습니다. 대표님의 정확한 분석 들어볼게요. 방금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관련된 현대자동차 GBC와 그다음에 롯데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입지이냐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많은 수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특히 현대자동차 계열사들이 집중을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GBC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협력업체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쪽, 그러니까 이
다세대 시장에 젊은 직장인들이 임차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지역이 바로 역에서 가까운 쪽입니다. 2호선 라인, 9호선 라인이 되겠죠. 자, 2호선은 삼성역, 9호선 라인은 봉은사역이 바로 현대자동차 GBC의 출퇴근역이죠. 그러면 그 역에서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역 주변에는 이미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투룸 자체가 4억이 훨씬 더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소액으로 접근하기는 너무나 어렵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같은 라인에 9호선 라인, 2호선 라인에 가까운 역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향후에 어떤 이익적인 부분, 이 어려운 이런 정부 규제 속에서도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라 하고 투자 종목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선호하는 지역들 자체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서 가까운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선별을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릉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특히 봉은사로 업무지역과 테라노 업무지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국제기로 복합지구를 뺀다 하더라도 이 업무지구를 통해서 충분히 임차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한 266만 명 정도 되죠. 고용 창출 효과가. 그러한 이런 고용 창출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릉역 주변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릉역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현대자동차 GBC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만큼 마이스에 관련된 사업이 있죠. 어떤 미팅, 국제적인 회의와 그 다음에 어떤 관광 그리고 이런 컨벤션장, 그 다음에 전시장을 통해서 각 나라의 각 기업의 상품을 알리면서 무역상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이 바로 무역상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교통도 좋아지죠. GTX, A노선, C노선, 신사, 유래선까지 KTX 연장선까지 2호선, 9호선까지 그리고 버스 52개 노선까지 교통의 복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광역권에서 서울 중심권으로 얼마만큼 빨리 오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경기도권으로 가느냐,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느냐,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이 그만큼 상권이나 이런 부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실면적이 12.8평 정도 되고요. 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3,500만 원입니다. 12.8평 실면적,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전세보증금이 3억인데 이미 임차가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전세금이 많이 높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소액으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인접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보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고요.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실투자금은 약 1억 3,500만 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실투자금 예상가는 5,200만 원입니다.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대표님 설명 바로 들어볼까요? 네, 이 정부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집값 안정을 경기 부양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정부의 그 말이 있었죠. 어찌 됐건 이렇게 정부에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지구 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을 묶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중심권에 인기가 많은 지역이 투기 지역이더라도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지역을 피해서 각광받는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가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인기 있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인 전남의 광양 지역인데 이 광양 지역을 보게 되면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고 도시가 형성이 된 지역은 이미 가격이 올랐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인데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계획이 잡혀 있고 공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광양 지역은 이런 식으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양시에서 이 부분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를 신도시를 만들어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공간적인 통합을 유도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지역
이 산 지역은 이 산이 있는 지역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해안가 주변으로 해서 신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의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토지를 소개를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전면에는 어떤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부터 해서 세풍 율촌산단, 익신산단, 그다음에 명당산단,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공장이 바로 전면에 배치돼 있고, 신도시 주거가 가능한 곳은 뒷면에 배치돼 있고, 뒤에 부분은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죠. 산으로 형성이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그다음에 녹지와 그다음에 자족 개념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과 그다음에 정주 개념이 가능한, 그리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이러한 신시가지, 신주거지가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앞날은 매우 밝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 쉽게 이제 유성 사진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고, 그리고 율촌산단, 1산단, 2산단, 3산단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산단이 크게 형성이 되고, 세풍산단, 그리고 익신산단, 그리고 바로 앞에 황금산단이 있으면서 광양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얘기죠. 광양항만에 물류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배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입 물동량 1위인 광양항만을 통해서 물류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이 광양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뒤에는 이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요. 자, 광양은 이렇게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더 각광받는 건 뭐냐면 관광산업입니다. 여수처럼 공업도시이지만 관광산업을 가미를 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유입인구가,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상권이 확장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를 또 진행을 하는데, 바로 황금지구 뒷면에 관광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옆면에는 어린이 테마파크 20만 평이 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관광산업은 구봉산 관광단지죠. 골프장과 그다음에 둘레길, 그리고 특급 호텔,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거기에 놀이시설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겠죠. 어린아이들까지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이 테마파크가 20만 평 형성이 되는데, 천안 밑으로는 가장 큰 평수의 어린이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보상 절차가 올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착공이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수, 순천, 그다음에 광주, 그리고 진주, 수많은 도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포스코 케미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죠. 물론 LG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데도 다른 기업들도 하고 있지만, 이 리튬을 생산하는 데는 포스코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20%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미 공사가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또 공장을 지어줘서 전 세계 20%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을 해내기 때문에 광양 제철 이후에 광양의 새로운 황금기가 도래가 될 것이다. 자, 이 지도입니다. 아파트 지역, 상업 지역, 준주거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파트가 이미 지금 인허가가 끝나서 이제 모델하우스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가 토지로 많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겠죠. 먼저 전자 제품에 관련된 업체부터 해서 자리 선점을 하겠죠. 이미 확정이 돼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다음 달이면 준비를 이제 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산, 앞으로는 바다 형식으로 돼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지금 78% 육박이 되고 있죠. 내년 8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지금 블록 노트로 나눠지지만 번지수가 부여가 돼서 등기부 등본에 이제 공부상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구보다 훨씬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181.2제곱미터 3억 3,500만 원이고요. 대출 예상하시고 1억 3,500만 원이면 상업지역에 투자할 수 있고요. 일반 주거지역 231.4제곱미터, 그래서 1억 3,100만 원인데 대출 고려하시고 5,2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였습니다. 기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